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반복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사용되는 구문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복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반복문에 대해 배우면서 배열과 객체에서 반복문을 사용해 요소 및 프로퍼티들을 순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샌드박스로 넘어와서 먼저 포문이라는 반복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반복문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반복문으로 조건에 따라 일정 횟수만큼 같은 코드를 반복 실행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숫자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콘솔.로그를 5번 반복해서 출력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포문을 이용해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은 초기화식, 조건식, 증감식, 그리고 실행해야 할 코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출력하는 반복문을 작성해야 하므로 초기화식에서는 let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i를 1로 초기화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식에는 현재 값이 1인 변수 i의 값이 5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혹은 6보다 작을 때까지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i의 값은 매번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1씩 증가해야 하므로 i++이라는 증감식을 작성해 줍니다. 반복문을 사용하면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라도 이렇게 짧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부터 5까지를 출력하는 console.log i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 포문의 실행 순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 i의 초기값을 1로 할당했고 i의 값이 1이기 때문에 i는 6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을 만족해 console.log i가 실행되고 현재 i의 값인 1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 다음 i++이라는 증감식을 통해 i의 값이 2가 되고 다시 i는 6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console.log를 통해 숫자 2가 출력되게 됩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만약 i의 값이 5가 된다면 i는 6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을 만족해 console.log를 통해 숫자 5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 다음 i++이라는 증감식을 통해 i의 값이 6으로 증가되게 됩니다. 이때 i의 값은 6이기 때문에 i는 6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게 되어 포문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숫자 5부터 1까지 순서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포문을 통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5부터 1까지 순서대로 출력돼야 하므로 i의 값을 5로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i의 값이 1이 되어 있을 때까지 해당 코드가 실행돼야 하기 때문에 i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혹은 0보다 클 때까지로 조건식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의 값은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1씩 감소해야 하므로 이번에는 i-라는 증감식을 작성해 줍니다. 해당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이번엔 5부터 1까지 순서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문과 비슷하게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동일한 코드를 반복 수행하는 while문이라는 반복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hile문은 특정 조건이 참이라면 해당 코드를 반복 수행하는 반복문입니다. 포문은 특정 변수의 초기값과 조건문을 비교하고 그 조건문이 참이라면 변수의 값을 증감시켜 코드를 반복 수행하지만 while문은 단순하게 괄호 안의 조건문만 확인하여 코드를 반복 수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출력하는 코드를 while문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ile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while문 옆에 괄호 안에는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1부터 5까지 숫자를 출력해야 하므로 i가 6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문을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드를 작성해보면 이렇게 i에 빨간 줄이 생기면서 i is not define이라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아직 i를 선언한 선언식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럼 while문의 바깥에 변수 i를 선언한 다음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라는 변수의 값이 1부터 5까지 출력돼야 하므로 i의 값을 1로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while문 안에 console.log i라는 코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의 실행 순서를 살펴보면 i의 값은 1이기 때문에 i는 6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true라는 값을 반환해 console.log i를 통해 1이 출력됩니다. 그 다음 i의 값은 여전히 1이므로 또 숫자 1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렇게 i의 값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i는 6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계속 만족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숫자 1이 무한대로 계속 출력되게 될 것입니다. while문에서는 괄호 안의 조건문이 참이라면 while문 내부의 코드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while문 내부에서 반복 횟수를 결정하는 변수의 값을 직접 변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console.log i라는 코드 아래 i라는 값을 1씩 증가시켜주는 증감식을 작성해 i의 값을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1씩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콘솔 탭을 비워주고 해당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hile문을 사용해 반복문을 작성할 때에는 언젠가는 이 해당 조건문을 만족하지 않아 false가 반환되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해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포문과 while문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의 모든 요소들에 접근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포문을 이용해 배열의 모든 요소를 접근하는 반복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들어있는 ARR이라는 배열을 생성한 다음 배열 요소들을 하나씩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 배열에 1부터 5까지의 값을 넣어주고 포문을 통해 배열 요소를 하나씩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의 인덱스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포문 안의 변수 i는 0으로 초기화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배열의 랭스 프로퍼티는 배열의 현재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문의 조건식 부분에는 ARR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i의 값을 1씩 증가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i뿔뿔을 작성해 주고 그 다음 이렇게 배열의 인덱스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배열의 모든 요소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콘솔 탭을 비운 다음 해당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부터 1씩 증가하는 i 변수로 이렇게 배열의 인덱스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모든 배열의 요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복문 중에서 포문과 while문에 대해 알아보면서 반복문을 사용해 배열의 모든 요소에 접근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배열뿐만 아니라 객체의 프로퍼티도 반복문을 활용해 순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체의 프로퍼티를 순회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배열의 형태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person이라는 객체의 이름, 나이, 키에 대한 정보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person이라는 객체의 이름, 한글동, 나이, 그리고 키. 이렇게 펄슨 객체를 생성했다면 그 다음 이 펄슨 객체를 배열로 변경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객체를 배열로 변경하는 첫 번째 방법은 object.kiss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object.kiss는 자바스크립트의 object라는 객체 메서드로 매개 변수로 받은 객체의 키들을 모두 찾아 배열의 형태로 반환하는 객체 메서드입니다.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object.kiss에 person이라는 객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해보면 출력 결과 person 객체의 키 값인 name, age, height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키 값들로만 이루어진 배열로 변환해 보았으니 이번에는 포문을 사용해 객체의 프로퍼티들을 모두 순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ew array라는 변수에 person 객체의 키 값들을 배열 형태로 변환한 결과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bject.kiss 그리고 person 객체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포문을 통해 new array 배열 요소들을 하나씩 순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를 0으로 초기화하고
i가 new array의 배열 요소들을 모두 순회할 수 있도록 length 프로퍼티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i는 일씩 증가해야 하므로 i 뿔뿔이라는 증감식을 적어주겠습니다. 포문의 내부에는 현재의 키 값을 나타내는 nowKey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new array의 배열 요소, 즉 펄슨 객체의 키 값을 하나씩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펄슨 객체 프로퍼티의 키 값을 nowKey라는 변수를 통해 얻어올 수 있고, 괄호 표기법을 사용해 대괄호 안에 nowKey 변수를 작성해 해당 키 값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콘솔.log로 키 값은 nowKey, 그리고 밸류의 값은 괄호 표기법을 사용해 얻어올 수 있습니다. 코드를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키는 name, 밸류는 홍길동, 키는 age, 밸류는 25, 키는 height, 밸류는 180 이런 식으로 키 값과 밸류 값이 알맞게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ew array라는 배열의 요소, 즉 펄슨 객체의 키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객체의 프로퍼티들을 모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키스를 사용해 객체를 배열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펄슨 객체의 모든 프로퍼티들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객체를 배열로 변경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오브젝트.values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브젝트.values 메서드는 매개 변수로 객체를 넘기면 해당 객체의 밸류들을 모두 찾아 배열로 반환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이번에는 펄슨 객체의 키 값들이 아닌 밸류 값만 배열 형태로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values를 이용하면 객체 프로퍼티의 키 값을 알 필요 없이 바로 객체 프로퍼티의 밸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포문을 사용해 펄슨 객체 프로퍼티의 값들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new array라는 변수에 오브젝트.values를 통해 펄슨 객체의 프로퍼티의 밸류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문을 통해 밸류의 값을 바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i에는 0의 값을, 그 다음 new array의 length 프로퍼티를 사용한 다음 i를 1씩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콘솔을 통해 밸류의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펄슨 객체의 프로퍼티 값들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values를 이용하면 new array라는 변수에 바로 객체 프로퍼티의 값들이 저장되기 때문에 키 값을 알 필요 없이 바로 객체 프로퍼티의 밸류 값들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배열로 변경하는 마지막 방법은 오브젝트.entries,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entries 메서드는 객체를 받으면 키와 밸류 쌍의 형태로 배열을 반환합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entries,라는 메서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오른쪽 콘솔 탭에 array라는 값이 3개가 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삼각형을 눌러보면 이렇게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에 name이라는 값과 홍길동이라는 값이 담긴 배열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entries 메서드는 키와 밸류 값을 배열에 담아 새로운 배열로 반환해주는 메서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브젝트.entries를 이용해 객체를 배열로 변환한 다음 객체의 모든 프로퍼티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ew array라는 변수에 오브젝트.entries를 사용해 키밸류 쌍을 배열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문을 사용해 i는 0, i는 new array의 길이만큼, 그 다음 콘솔을 통해 키와 밸류의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ew array에 키 값과 밸류 값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키 값을 꺼낼 때에는 new array의 i번째 인덱스 중 첫 번째 값을, 그리고 밸류의 값을 꺼낼 때에는 new array의
i번째 인덱스의 마지막 값을 꺼내주어야 합니다. 해당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펄슨 객체 프로퍼티의 키값과 밸류들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bject.entries 는 매개 변수로 받은 객체의 모든 키밸류쌍을 배열에 담아 반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쉽게 객체의 모든 프로퍼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반복문을 알아보면서 배열과 객체의 모든 요소들과 프로퍼티에 접근하는 방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알아두면 유용한 자바스크립트의 또 다른 반복문들을 몇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rOf라는 반복문에 대해 살펴봅시다. forOf문은 주로 배열의 모든 요소에 접근해야 될 때 사용됩니다. ARR이라는 배열에 1부터 5까지의 값을 담고 forOf문을 통해 배열 요소들을 하나씩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 배열에 1부터 5까지의 값을 담아주고 for문에 변수를 선언한 다음 of를 작성하고 뒤에 배열의 이름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괄호 안에 선언된 변수를 사용해 이렇게 배열 요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ARR 배열 안에 있는 요소들이 순서대로 1부터 5까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forOf문과 비슷한 forIn이라는 반복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In 반복문은 주로 객체에서 사용되며 for문과는 달리 객체의 모든 프로퍼티들을 바로 순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펄슨이라는 객체에 동일하게 이름 홍길동, 나이 25, 키 180이라는 프로퍼티를 넣어주고 아래에 for 그리고 괄호 안에는 키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펄슨이라는 객체에 이름 홍길동, 나이 25, 키 180 이렇게 펄슨 객체를 생성해 준 다음 for 그리고 괄호 안에는 키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고 in을 작성해 준 다음 객체의 이름을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우리는 괄호 표기법으로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키값은 변수 키로, 밸류 값은 괄호 표기법으로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출력해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펄슨 객체 프로퍼티의 키값과 그에 맞는 밸류가 알맞게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forIn 반복문을 사용하면 객체를 배열로 변환하는 과정 없이 한 번에 객체의 모든 프로퍼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반복문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열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열 내장 함수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